가군에 있는 센 학교들과 부딪히지 않겠다. 가군에서 명지대가 굉장히 깡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명지대학교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거 위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학교가 어떤 결론이 날 거냐를 보는 건데, 이제 32페이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전형명 안내랑 제가 갖고 있는 명지대의 기존의 기록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능 우수자 전형 위주로만 볼 거고요. 실기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실기를 하실 수 있는 실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평생학습제랑 특성화고등 재직자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 바랍니다. 예전에 학종으로 선발할 때 제가 많이 합격을 시켜드렸는데 이제 교과 전형이라서 자소서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세부 전형별 안내의 수능 우수자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695명으로 총 700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수의 조정이 있는 건지 살펴볼 거고요. 자, 나군에서 어문계열을 50명 선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수죠. 이게 아직 2월 인원이 오기 전이니까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중동학부로 9명을 별도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부로는 28명, 문해창작학과가 6명,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이 79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수죠. 이번에 다군에서 경영대학을 70명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영대 70명인 것에 비해서 이게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영국제통상 경영정보를 합쳐서 70명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법학과 별도로 29명, 그 다음에 전공자역부가 51명, 융합전공학부가 인문계열이 23명, 그 다음에 융합소프트웨어학부는 18명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 캠퍼스였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자연 캠퍼스, 용인 캠퍼스인데요. 용인 캠퍼스는 나군에서 자연과학대학을 또 뭉뚱그려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과를 조금씩 나눠서 전기공, 전자공이 나눠지지만 이렇게 합쳐서 전기전자공학부로 37명, 화공신소재 환경과학부도 역시 나눠지지만 정시에서는 한 번에 뽑아서 41명, 컴통학과 40명, 통곡교통공학부가 23명입니다. 저는 여기 좀 공략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싶어요. 여기 절대 일단 비인기학과로 분류되긴 하지만 꽤나 이제 앞으로의 지망이 좋은 학교다.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산업경영공학부의 경우에는요.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해서 35명을 선발하는데 독특한 점은 기계공학과랑 산업경영공학과를 엮어놨다니 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융합공학부가 10명이고요. 정보통신공학과가 상당히 많은 41명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자유학부는 어떨까요? 인문계열은 어땠어요? 인문계열은 다군에서 51명 선발했는데 자연계열에서는 나군에서 3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 건축학부도 전통건축 전공을 수시에서는 나눠서 뽑았는데 정시에서는 두 학과를 합쳐서 15명 선발하고요.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공간디자인 전공을 5명만 정시에서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보시면 서울 캠퍼스는 가군이 없어요. 그런데 용인 캠퍼스는 가군을 좀 많이 돼 있다. 이것도 이제 전략을 짠 겁니다. 인서울에서는 오히려 나다군 전략을 씀으로써 가군에서는 사실은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군에 있는 센 학교들과 부딪히지 않겠다. 그리고 나군과 다군에서 명지대가 굉장히 깡패입니다. 다군에서 명지대의 점수가 예를 들어 가나군에 쪼개져 있는 좀 비인기 건대만큼이나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어볼 건 그런 거죠. 여기 나군의 사회과학대학이랑 다군의 경영대학이 몇 명까지 빠질 거냐.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잠깐 이제 정지시켜놓고 또 컨설턴트 분들한테 왜 그렇게 구조로 빠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100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표준 점수를 활용한 데가 많이 줄었다. 100분위 위주의 선발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표준 점수로 나름의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100분위를 하는 것이 대학 입장에서는 큰 변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간 게 맞지 않나. 자, 수능 우수자를 보시면 전체 모집 단위에서 국어가 30%, 그러니까 300점으로 돼 있죠. 총점 만점에, 그러니까 30%. 수학이 가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영어는 20%. 그다음에 탐구가 20% 이렇게 다 30, 30, 20, 20 이렇게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ICT 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전공자연학부 자연 지원자는 수학, 가 또는 탐구를 선택 시 취득 100분위 반영 점수의 각 10%를 가산합니다. 자, 그래서 각 10%니까요. 가형에도 10%, 과학에도 10%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쪽 학부 지원자들은 수학, 가와 과학이 아니면 떨어질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반영 점수는 어때요? 영어 반영 점수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에 98. 자, 3등급까지 감점이 적죠? 아까 우리가 동덕여대 보고 왔잖아요. 동덕여대 어땠어요? 동덕여대는 여기가 91이었죠? 그러니까 3등급인 학생이 동덕여대를 쓰면은 감점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 반영 점수도 거기는 25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어가 20% 반영되는데 3등급까지는 감점도 거의 적다. 그러면 나라면 영어가 3등급이어도 내가 국어랑 수학이 100분위가 높다면 나는 명지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교과 전형들이 이번에 이제 자소서가 폐지됐다. 예전에는 저한테 자소서 문의가 많았는데 올해는 자소서 문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통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뭐죠? 전년도 경쟁률이죠. 전년도 경쟁률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제 명지대학교 2019년 경쟁률입니다. 자, 명지대학교가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가군의 용인 캠퍼스만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가군에는 서울 캠퍼스가 없어요. 용인 캠퍼스만 있어요. 그리고 용인 캠퍼스는 주로 이과고 공대 위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군을 명지대를 쓰는 전략에 대해서 매우 찬성합니다. 물론 이제 이 점수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쓸 점수대 학생이라면 가군의 명지대를 쓰는 게 안정 전략을 쓰기에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가군 안정 전략을 주로 구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매년 달라지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다군 안정 전략을 많이 쓰고 가나군에서 학교를 셀렉팅하는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다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부모님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좀 붙어놓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용인 캠퍼스 자연계열 만약에 내가 이쪽 정도를 갈 점수대다라고 하면은 가군을 좀 안정 전략으로 쓰셔서 명지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상향 전략은 좀 힘들 겁니다. 추억이 많이 안 빠질 거라서. 자, 나군은 어떨까요? 자, 나군도 역시 작년이랑 거의 학과 동일한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공자유학부라던가 자연과학대학, 건축학부 이런 쪽 인기 있는 데들이 지금 나군으로 편지가 돼 있죠. 이게 용인 캠퍼스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독특한 점은 여기 수능 우수자 전형 보셨을 때 어문학부는 4.3인데 중동학부 아랍지학과만 사람들이 몰려서 10.56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판에 경쟁률이 몰린 거거든요. 경쟁률이 되게 낮아 보이니까 붙였는데 학교별로 최종적 경쟁률 나오는 시간이 달라요. 여기가 5시에 마감이라 하더라도 최종적 경쟁률 1시일 수도 있고 3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경쟁률이 엄청 낮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판에 뚜껑 열어봤더니 여기만 사람 몰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인원수 적은 것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그 수치상으로 일단 10명 이하는 좀 유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명 이하는 갑자기 넣기에는 되게 유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인기학과인 문해창조학과는 4대1밖에 안 되는 4.17이죠. 4대1밖에 안 되는 기록을 남겼어요. 몰려서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죠? 지원심리 역행분석. 컨설턴트들은 지원심리 역행분석을 통해서 이런 데를 쓰지 않게끔 다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보세요. 4대1도 안 됐죠? 사회과학대학도 지금 86명이나 선발한 거에 비해서 지원 인원이 320명 정도로 3.72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낮았던 걸로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전형도 제가 이제 학교를 많이 시켰는데 추학 끝번호로 붙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마음 졸였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추학 끝번호는 안 붙일 생각입니다. 추학 끝번호를 못 붙일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추학 끝번호를 붙여주면 너무 애달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된다고 계속 말해줘도 붙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당한 안정성을 찾아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어쨌든 믿고 맡겼으면 컨설턴트에게 좀 신뢰를 보내주는 게 서로에게 결과가 좋아요. 왜냐면 들들들들 2개월 동안 마음고생하다가 결국 붙은다 한들 이미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 고통이라든가 그 전가된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고통을 전가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전 단호하게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계 컨설팅을 맡겼을 때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는 부분을 좀 신뢰를 하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합격을 좀 늦게 하더라도 같이 기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자, 다군은 서울 캠퍼스만 있습니다.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경영대학이 이제 여긴 경영대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90명 선발이었어요. 근데 올해 좀 많이 줄었죠. 경쟁률 5대1 정도였고 전공 자유 인문이 지금 6, 7대1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는 경쟁률이 웬만해서는 한 번에 몰리거나 하는 일이 적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아랍학과에서 봤었죠. 갑자기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될 거는 지원심 역행 분석.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제
30명 정도만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맞게 통계 코딩이 따로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그런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고 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지대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30, 30, 20, 20이다. 그러므로 영어의 실제 반영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자, 30, 30, 20, 20이고 수학은 10% 가산점, 그리고 과탐은 10% 가산점이 각각 있으나 그건 이제 몇몇 있는 학과들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어는 반영 점수가 3등급까지는 4%밖에 안 빼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큰 영향을 안 준다는 점. 그래서 영어를 내가 못 봤을 때, 그러니까 인서울 기준으로 해서 영어가 3등급이어도 명지대에서는 감점이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